자, 유창희 대표께는 9월 이제 초반입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추석 앞두고 있지만 네. 9월 달에 전략들을 조금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이번 주 상당히 안 좋았죠. 뭐 저희가 봤을 때는 9월 달 조금 더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뭐 역대적으로 높은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뭐 이번 9월 달에도 미국이 0.75가 될지 0.5%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도 큰 금리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오늘부터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QT가 450억 달러에서 950억 달러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더 빨리 걷어들인다는 거죠. 그 부분들도 어쨌든 시장에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일단은 또 금리를 뭐 0.5로 올리거나 0.75로 올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 그 목표치가 더 높아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금리를 올린 것들이 이제부터는 시간차를 두고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더 커질 수 있다. 파월도 이미 고통스러운 긴축이라는 표현을 했고 그것이 네. 결국엔 경기 침체라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수요를 파괴시킬 수도 있다. 그쵸. 그게 이제 과거에 폴 볼커 폴 볼커 연준의장이었을 겁니다. 전 네. 연준의장이 했던 그 방법들을 지금 동원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걱정이 되고 전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제 자료화면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 그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미국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미국 기업의 그 EPS가 추정치가 좀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정색 기업들의 네. 주당 순이익이 네. 꺾인다. 그래서 검정색 선이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저희가 이제 7월, 8월부터 보시면 약간 이제 하향으로 전환됐거든요. 저것이 한번 하향 전환된다 되면 바로 상승 전환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최소 몇 달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것이 또 이제 9월이 지나면 또 10월 또 3분기 어닝 시즌 진입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좀 9월 달에 좀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조금 조정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지금 같은 막 폭락 장세 또 우리나라 증시도 막 그 어저께 같은 막 급락 장세가 계속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네. 조금 9월 한 달 정도 혹은 10월 초까지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우리나라 증시를 보신다면 상단이 2,800, 하단이 2,600 정도, 200포인트 정도밖에 안 돼요. 네네네.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상승도 하락이 좀 제한된 오히려 대신에 야금야금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데 그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전 최소한 또 다음 주 물론 이제 연휴가 이번 좀 짧긴 합니다만 네. 다음 주 금요일부터 저 추석 연휴기도 하고요. 또 다음 주 초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발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한번 좀 관망 보수적인 시각으로 좀 현금을 좀 확보해 놓고 네. 이것을 다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지 아니면 조금 뒤로 미룰지 여부를 결정할 그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석 지나고 나면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최소한 3, 4일은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구체적인 전략은 내려가고 떨어지고 급락할 때 같이 막 그 투매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반등이라는 것이 올라올 때 조금씩 줄여놓는 그쵸. 그런 전략이죠. 네. 네. 본질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가 시장에 큰 장기 호재가 되는다고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은 일순간으로는 좀 이렇게 순화가 되겠지만 기업의 실적, 경제의 펀더멘탈 이게 좋아져야 이제 주식시장이 초장기 호황으로 가는 거니까 그거를 조금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9월 전략은 아직까지는 올라오면은 반등하면은 좀 현금 좀 확보해 놓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고 반면에 정경미 차장은 오늘 섹터 전략은 어떻게? 저는 중립 정도의 의견이고요. 일단 방산? 네. 저게 전 답이라고 봐요. 뭐 지금 이제 하락 뭐 어쩔 수 없어요. 제어가 불가한 이제 그런 차원이잖아요. 이제 네. 환율이 움직이는 거고 경기 지표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걸 뭐 어떻게 뭐 수급적으로 아니면 뭐 또 기술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기에는 좀 불가능하고 저는 그냥 거쳐가야 되고 구조적으로 맞아야 될 그런 조정이라고 봅니다. 너무 시장이 좀 셌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아야 될 때 조정을 받지 않으니까 이게 한꺼번에 좀 세게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저는 이제 9월 FOMC 전까지 연준의 스탠스 변화 이런 것들의 좀 변수를 달고 가야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시장 하락은 아까도 언급을 좀 몇 번 드렸습니다만 범 에너지
에너지 쪽 그리고 방산 이런 쪽은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이제 그런 시각을 좀 전해드리겠고요. 뭐 환율 뭐 오늘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네. 상방이 뚫리고 또 범중국 쪽에 뭐 주가 지수 굉장히 좀 안 좋고요. 각종 경기 지표도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간 조금 지난주에 또 이번 주 초에 좀 다소 의아한 좀 시장 강세가 좀 독이 됐다라는 거 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 저는 뭐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만드는 저점이 박스 하단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2,400을 뭐 잠시 하회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제 만드는 저점이 지난번 저점까지 훼손시킬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번에 만드는 저점이 뭐 저는 2,400 뭐 전후한 요쪽에서 이제 저점을 형성을 하고 지난번 만들었었던 2,500선 전후 쪽에서 고점을 만들어서 어쨌든 좀 연말까지는 이제 흘러가는 이제 이런 시각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다른 반도체나 IT 쪽에 좀 하락이 컸잖아요. 이번에. 네. 그리고 반등도 좀 약했기 때문에 어제 뉴욕은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금 또 눈에 거슬리지만 엔비디아 때문에 그런데 근데 그거는 1.9%.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암호화폐 쪽의 요인이 더 크다고 보고 어차피 이제 그래픽 카드 쪽이니까 뭐 그래픽 카드가 뭐 당장 이렇게 수요가 팍 폭발하고 뭐 이러려면은 어쨌든 그 뭐 코인 시장 이런 쪽이 좋아서 이제 채굴을 많이 하려는 수요가 다시 지금 나와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떼내고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나 뭐 이런 뭐 새롭게 나오는 파운드리나 이쪽으로 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그냥 꼭 엔비디아만 이렇게 딱 엮여서 매칭돼서 같이 뭐 빠져야 된다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당분간은 어쨌든 지수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립니다만 뭐 이번 좀 하락 뭐 오늘은 강보합 출발이 예상되는데 그렇다고 막 시초가에 막 따라가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 어쨌든 태조 이방원 요 안에서 이제 평소에 사고 싶었었던 종목들의 비중을 늘리거나 아니면 신규 매수를 하거나 뭐 이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아까 이제 그 블록딜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을 좀 드렸었고 방산 쪽에서는 많이 올랐다고는 합니다만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많은 종목은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이 기회가 되면 하여튼 좀 비중을 좀 늘려 보시면 어떨까라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방산으로 항상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얘기하셨으니까 원전의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네. 한화 지주사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주사는 글쎄요, 뭐 속도면에서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뭐 펀더멘탈은 뭐 지금 뭐 지표나 이런 걸로 보면은 뭐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지주사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화는 주 한화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건설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인식되는 경우가 높아서 저는 이제 사실 한화가 요즘 야구 빼고는 다 잘하거든요. 네. 근데 위험한 발언 아닐까? 아니 뭐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뭐 야구 빼고는 다 잘하는데 뭐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방산 쪽이고 방산에 이제 또 회사 인수도 하고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제 방산 기업으로 이제 그 거듭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저는 뭐 연말까지 자릿수 바뀌는 걸 목표로 기회 될 때마다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요즘에 이제 그룹사들이 명확한 색채를 딱 띄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 집중도를 높이겠다. 이런 컨셉은 상당히 시장의 설득력은 좀 얻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은 뭐 그룹사들이 보면은 다 하잖아요. 이쑤시개부터 비행기까지 다 만들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런 컨셉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